서울에 있는 한 구청 앞. 해가 지고 있는 금요일 저녁 무렵. 서류 다발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외국인 여성 주위로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 ATM 기계와 구청 내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외국인 여성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울먹거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을 주위로 열심히 뛰어다니던 한국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들은 코리아를 외치며 휘파람을 불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여성 크리스티나입니다. 지금 이 글은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글이에요. 만약 한국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지도 몰랐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놀라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 3년 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를 졸업하고선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셔 어머니와 둘이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저희 가족에게 빠른 취업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은 정말 터무니없이 힘들었죠. 매일 아침이 지옥과 같았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일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가 싶었지만 몇 달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직장 상사의 알 수 없는 괴롭힘과 이해도 되지 않는 업무량은 나날이 쌓여만 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싶던 찰나 제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잘리며 그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게 직장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 달간 비서를 성추행한 걸로도 모자라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쓰기도 했고 심지어는 본인의 업무를 모두 내팽개친 채 남에게 미루고 회사 몰래 가족과 함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팽개친 업무를 담당하던 게 바로 저였죠.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이해도 가지 않는 업무량에 지쳐 힘들었던 제 모습을 떠올리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머리에 볼펜을 100개 정도 꽂아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 겨우 화를 참을 수 있었죠. 문제는 그가 잘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해당 부서 모든 직원들이 법무팀에 끌려가 의미 없는 취조를 받아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제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없는 사실을 추궁하려는 회사의 태도에 정이 떨어진 전 당장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고 어머니와 상의해본 결과 명문대에 나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건 동네에 조그마한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고작 두 쌍밖에 들어가지 않는 조그마한 카페였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억울한 회사 생활을 다짐하며 혼자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카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고 운 좋게 2년 만에 2호점을 낼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카페가 커지고 날이 갈수록 바빠졌지만 절대 게을러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카페에서 사업 구상을 하며 밤을 샌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나고 나자 모아둔 돈도 제법 많아졌고 이대로라면 다른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출근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날 갑자기 지역 병원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어 병원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었던지라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간호사께서 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크리스티나가 맞냐며 지금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제 어머니 같다며 당장 응급실로 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어머니를 확인한 뒤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장 쪽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먹고 지내야 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절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삶이 달리지실 겁니다. 그제서야 평소 가슴이 저리듯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던 어머니께 무심하게 병원을 가보라고만 한 제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한사코 병원은 괜찮다고만 하시던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얼마나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하던 일은 친한 동생인 제시카에게 맡기고 앞으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비행기 탑승은 위험하다는 담당이를 설득해 기나긴 조율 끝에 어머니와 4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제일 처음 방문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의 한복을 꼭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한복이 뭐길래 어머니가 첫 해외여행지를 한국으로 택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저도 한복을 색깔별로 4개는 들고 있을 정도로 한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대부분 색이 고와 보기에도 이쁘지만 재질이나 모양이 고급져 입었을 때 아름다움이 더 잘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무튼 첫 해외여행지인 한국은 정말이지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만족했지만 사실 한국 여행을 제일 만족한 건 저였습니다. 한국 여행 18일차, 우연히 한국에 있는 유명 기업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창업성 공담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5년짜리 비자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죠. 제안을 들은 전 고민하지도 않고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침 어머니도 한국을 좋아하셨고 한국의 의료기술도 워낙 뛰어났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운영하던 카페들이었는데 결혼 문제로 바빠 연락을 못했던 전 제시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업을 늘린 결과 카페는 이미 3호점까지 확장 준비를 마쳤고 허락만 해준다면 본인이 카페를 크게 키워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전 일정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한 뒤 흔쾌히 수락했고 매달 수익금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흘렀을까요? 제시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했던 카페 형식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된 큰 카페를 차리려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제 변호사와 함께 직접적인 동의를 수락하는 몇 장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죠. 반가운 소식에 남편과 이야기한 후 캐나다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여권의 만료 날짜를 묻더군요. 순간 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급하게 찾아봤는데 당장 일요일까지가 여권 만료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금요일 오후 3시였고 급한 대로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택시를 타고 근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에 뛰어들어가 여권이 만료되었으니 갱신을 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말하길 여권 갱신은 구청이 아니라 캐나다 대사관에서 해야 한다며 많이 급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장 그날까지 갱신을 해야 했기에 당황한 나머지 커진 목소리로 당장 해야 된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애원하듯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딘가에 전화하더니 무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했고 절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금 친구에게 부탁을 했으니 당장 캐나다 대사관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부터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구청 앞으로 헬멧을 든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고 뒷자리에 탄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헬멧을 쓰고 사진관에 도착해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한국인들이 나타나 서류와 펜을 주기 시작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빈 공간에 개인정보를 적고 당장 대사관으로 들어가 여권 갱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은 전 눈 깜짝할 새 여권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다시 구청 앞으로 절 데려다 주기까지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절 기다리고 있던 구청 직원분들이 다행이라며 함께 기뻐해줬고 절 도와준 한국인분들도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 한국인들도 멋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움직이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절 도와준 한국인들 덕분에 지금은 캐나다에서 잘 도착해 무사히 업무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당시 서류 발급 비용도 갚을 겸 구청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합니다. 한낱 모르는 외국인에 불과한데 본인 일처럼 신경 써주고 챙겨주신 한국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한 크리스티나의 글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 번역본입니다. 한국인들이 뭉치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겪은 외국인이 또 늘었네요.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밥집으로 가던 길, 차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책가방을 쏟았는데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차량을 막아주고 짐을 주워줬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여권을 갱신하셨네요. 많이 당황했을 텐데 몇 시간 동안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도 일을 금방 구하셨다니 머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도 한국에서 카페를 차릴까 하는데 혹시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꼭 들어보고 싶네요. 하나터면 캐나다에 못 돌아오실 뻔했네요. 혹시 카페 이름이 블라인드 커피인가요? 사장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혹시나 싶어 물어봅니다. 한국인들 중 특히 남성들은 다 군인 출신이라 그런 일에 체계적으로 반응해 순차적으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뭉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